이번 시간부터는 정리된 요약지로 그 ERP부터 다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판서를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글씨를 좀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이 지금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과서들을 좀 정리해서 모은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하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정리해서 풀어드리면서 자주 나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놓으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ERP부터 공통 부분 1강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ERP는 한 6에서 7강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RP가 마무리되면 지금 물류 쪽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물류가 정리되면 생산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인사는 나중에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근히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강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들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ERP라는 자격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죠. 자, ERP라는 자격증은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ERP라는 걸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 되어 가지고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전사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정의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ERP란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크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ERP 자격증은요, 인사, 회계, 생산, 물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사, 회계, 생산, 물류로 나누다 보니까 굳이 영역을 정하기 어려워서 포함된 아이들이 있어요. 물류에는 영업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생산에는 품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역을 갖다 크게 이렇게 4개의 분류로 나눠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격증도 우리가 취득하는 거는 생산, 물류, 회계, 인사,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실시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ERP다 라고 되어 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라는 용어는 처음에 ERP라는 용어는 어디서 썼다고요? 그죠? 가트너 그룹이라는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 그룹이 ERP라는 용어 자체를 제조, 물류, 회계와 같이 모든 업무가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ERP다라고 정의를 해놨었죠. 미국 생산성협회랑 생산관리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MRP2 시스템과 차별화된 것이며 최신의 기술 정보를 수용하고 고객이 주문해 제품을 출하하기까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의 부분은 크게 시험 문제 나오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ERP 구성은 교재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의 개념에서 BP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 재설계를 얘기하죠. 업무를 재설계하는 건데, 문제에서 보면 혁신적으로 한다, 아니면 급진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BPR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혁신과 ERP 등장 부분에 보시면 BPR뿐만 아니라 다운사이징, JIT, 그 다음에 TQM 등 여러 혁신 기법이 지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자면, JI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적시 생산 시스템, 도요다에서 응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TQM이라는 것도 있죠. 종합적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품질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은 규모를 축소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PR이라는 건 여기도 나와 있죠. 중요한 거는 BPR이라는 거는 도입 전 또는 동시에 진행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도입 후에, ERP를 도입 후에 BPR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업무 시스템이 있겠죠. ERP를 도입하기 전에 나왔던 기존의 업무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MIS라고 불러요. 뒤쪽에서 또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선진화된 업무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ERP를 도입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도 ERP를 도입해서 운용에 쓰고 있겠죠. 그 회사들에서 잘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좋은 예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의 분야에 맞게, 업태와 업종에 맞게 가져와서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좋은 오타는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표준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가져와서 쓰겠다. 즉 제조업은 제조업을 갖다 쓰고 유통업은 유통업과 갖다 써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ERP의 발달 과정, 요건 암기, 숙지해야 되시겠죠?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여러분. MRP1, MRP2, ERP, 그 다음에 확장형 ERP로 되어 있는데, 얘는 1970년, 1980년, 1990년,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제가 선을 그었는데, 이 사이가 컴퓨터가 주 역할을 하느냐 주가 아니냐, 이 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컴퓨터가 확산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업무를 컴퓨터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업무의 역할이 바뀐 겁니다. 보조의 역할에서 주 역할로. 그러면서 이때 뭐가 도입된다고요? ERP라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 단계에는 뭐냐? 1970년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가가 중요했습니다. 원가. 그 중에서도 뭐? 그죠? 재료비. 원가의 3요소 중에서 재료비가 중요했던 시기고요. 이 재료를 어떻게 하면 아낄 것인가로 시작했던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재 소요 계획입니다. MRP1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의 최소화, 재고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MRP2로 넘어가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제조 자원 계획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MRP1과 MRP2는 약어는 같지만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MRP1 같은 경우에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라고 해서 자재 소요 계획을 뜻하고요. MRP2에서는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이라 해서 제조 자원 계획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죠. 총 원가를 아끼는데 집중하고 있다. 자, 지금 MRP1과 MRP2는 우리 회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의 수작업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ERP로 넘어가면서 컴퓨터가 주된 역할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인사회계, 영업 등 우리가 회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전사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자원이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윈인데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ERP 개념입니다. 하지만 확장형 ERP, 다른 말로 하면 익스텐드 ERP로 넘어가면서 이 비즈니스 분야뿐만 아니라 SEM, 즉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간의 비용을 갖다 아끼고 너도 잘 살아보고 나도 잘 살아보자 해서 윈으로 많이 표시가 되죠. 즉 다 같이 잘 살자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확대됐다. 이게 2000년대 이후의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출문제에는 우측에 나온 발달 과정의 내용처럼 그냥 외워주시면 바로 나오죠. MRP1, MRP2, ERP, 확장형 ERP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기 기출문제는 제가 좀 안 썼는데 어차피 이 기출문제는 뭐냐면 다음 중 MIS와 ERP를 비교했을 때 잘못 연결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회사에서 ERP를 도입하기 전에 사용하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최적화가 되어 있고 ERP는 전체 최적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MIS는 단위 업무라면 ERP는 통합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IS는 기능 및 일 중심이라면 그 다음에 ERP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MIS는 무슨 처리? 수직적 일처리라고 부릅니다. 수직적 일처리. 그 다음에 ERP는 그렇죠. 수평적 일처리라고 부르죠. 수평적 일처리. 자, 그리고 전산의 형태는 MIS는 중앙 집중 방식을 썼다면 ERP는 분산 처리 방식이고요.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의사결정 방식은 상향식을 우리가 버튼업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ERP는 탑다운 방식, 하향식을 쓰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 구조에서도 MIS는 폐쇄적이라면 ERP는 개방적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MIS는 파일 시스템이라면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PI라는 개념이에요. PI. 여러분들 PI라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가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용어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PI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리엔지니어링을 의미하며 ERP 시스템이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업이 업무 처리 방식, 정보기술, 조직 등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PI라 부르고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요? BPI가 나온다 했죠. BPI.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만 봤었는데 I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임프로브먼트입니다. 즉 점증적으로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BPI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내가 들으면서 실무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오프라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주변에 ERP를 강의하는 곳이 있다면 가셔서 접수하고 들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춘천직업전문학교라는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